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자, 도반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제 본 강의도 거의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강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 유종의 물을 한번 잘 걷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제 56강으로 신강의 종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강의 종격, 자, 신강사주, 즉 우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강사주라는 의미와 종격이라는 의미. 여기서 종격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인 법칙, 즉 사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인비의 세력과 식재간의 세력의 균형을 잡는데 보통은 양쪽이 서로 중화를 이루는 그런 것으로서 원칙을 잡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고 반대쪽이 너무 지나치게 약할 때 이 사주는 중화의 원리를 벗어나서 일반격이 아닌 그 종격으로 변화가 된다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종격 중에서도 일간 그 인비의 편으로 종하는 신강의 종격이라는 주제 가지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예, 이제 본격적인 사주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항상 먼저도 언젠가 한번 질문했었는데 여러분, 신강사주와 신약사주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싸우면 서로 누가 이겨요? 신강이 힘이 있으니까 이긴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겠죠. 이 신강과 신약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비와 식재간의 세력, 힘의 균형을 알기 위한 것이지 신강사주가 힘이 세다든가 신약사주가 힘이 약하다든가 이것들은 그 모순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전에 또한 잘못된 얘기들 중에 하나가 사주는 신강해야 좋다. 신약하면 몸도 비리비리하고 몸이 많이 약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던 베이컨의 4대 우상 중에서 시장의 우상, 말, 이미 신강, 신약이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사주를 구분하는 게 한 어떤 병편으로서 몸신자를 써서 신강, 신약을 얘기한 것이지 실제 사주체 자체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체격이 크고 체격이 작고 등치가 있고 없고 성정이 강하고 혹은 싸움을 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오로지 뭘 하겠습니까? 일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을순이라든가 병돌이, 병돌이, 특히 신순이 이러한 일간들일 때 혹은 임돌이까지죠. 이러한 일간들일 때 혹은 뭡니까? 사주가 음의 비견 혹은 양의 식상 그리고 관성, 양관, 음관 그리고 양의 인성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사주는 강하다. 그리고 싸울 때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죠. 이런 것들로 구성될 때 몸으로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신강, 신약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신강을 몸이 우리가 사람으로 보더라도 인체를 보더라도 적당히 건강한 게 좋다 보니까 신약사주보다는 신강사주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또한 신이 강해야지만이 사주의 어떤 것들을 자기가 부릴 수 있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 아름답게 있고 신강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이 사주는 참 좋다. 재관이 쌍미, 아름답게 있다. 쌍을 이뤘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관성 같은 경우는 강하고 예를 들어 도끼를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몸이 약한 사람이 큰 옛날에 장비가 들고 있던 이런 것들이나 무기라든가 큰 걸 주면은 무거워서 치는 것처럼 신강해야지 관성을 부릴 수 있지 않냐 하면 참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유사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의 신강신약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일간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힘이 강한 것인가 해서 중화의 논리, 희신과 기신 혹은 희성과 기성,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사주 그래프죠. 사주 그래프로 다시 한번 봐서 여기가 일간, 그렇죠?
일간이고 이 부분이 식상이죠. 식상.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재성, 관성, 그리고 인, 비. 자, 이렇게 쳤을 때 자, 항상 인성과 비겁, 식상과 재성과 관성 이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이룬다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주의 모든 기준은 오행이라겠습니다. 오행. 오행이 기준이 돼가지고 오행이 기준이 돼서 현실에서는 이것이 사행으로 혹은 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겠습니다. 오가 사로 나타나 주는 것. 그런데 그 원칙은 오로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오로서 이루어진 것이 본이 되고 십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오를 음양으로 분해해 본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체가 오인데 5가지를 열로 분해했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본체가 이겁니다. 본체를 십간이라는 개념으로 친다면 십간에서 이것을 2분의 1 축소한 게 오행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체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체는 바로 반드시 오행인 겁니다. 그래서 오행 5가지 요소로서 체가 된 것을 다시 음양으로 분해해서 십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 거고 이 십간의 상생상극을 일간 기준으로 적용시킨 것이 우리는 십신 내지는 이십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 요소는 4가지가 아니고 5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5가지 요소는 물론 십간으로 나누면 5개씩 나눌 수 있지만 원래 원 본체인 오행의 개념에서는 위치가 일간을 제해놓고 일간은 또 다른 나기 때문에 모든 기준점인 것이지 해당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목으로 친다면 여기가 목이 되고요. 화, 토, 금, 수가 되겠죠.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오행은 항상 5개다 보니까 1대1로 맞이하지 않고 바로 1대2로 맞이하는 것. 그래서 비견겁제와 재관이 1대2로 맞이한다겠죠. 바로 이것이 합의 논리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분한다면 인비 2가지와 식재관 3개로 2대3의 논리를 갖고 구분이 되는 것이 바로 오행의 그 분류가 되는 겁니다. 신강신약의 분류.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대2면은 균형이 되는데 2대3이다 보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즉 2대2 플러스 알파인 이 하나가 항상 변수로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변수로서 문제를 가져온 것 하나 캐스팅 보드라고도 얘기하죠. 때에 따라서는 신의 역량을 자기가 대신하기도 합니다. 통상 이것을 사주에서는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상이 그러한 역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구분하다 보면은 인성과 비겁성 그리고 재관 이 2개는 항상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이 식상 하나만 엉뚱한 복병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상이 약간 독특한 존재로고요. 실제 사주에서도 이 식상 자체를 그렇게 독특한 특성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인비와 식재간의 세력, 즉 인성 플러스 비겁성, 요 합한 세력, 요 합세력이죠. 요 합과 식상 플러스 재성 플러스 관성. 왜 식상이 비록 약간 변칙적인 작용을 할지라도 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인성과 비겁성과 식재간을 볼 때 인비는 비겁성, 일간 자체를 유지하는 것, 즉 현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유지하는 개념인 거고 식상성, 재성, 관성은 현재가 무너지는 그러한 개념들을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합한 세력과의 균형들을 가지고 신강신약을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비의 세력이 강하냐 이쪽이 강하냐 해서 이쪽이 강할 때가 무조건 신강인 것이지 이것이 힘이 세고 안 세고를 따진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논리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 원래는 인성과 비겁이 강하게 되면은 식재간 중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강한 것을 용이라는 개념으로 쳐주고 희신군이 바로 식재간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원래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인성과 비겁이 너무 강할 때, 즉 예를 들면은 여기가 60점이 되고 이쪽이 뭐 40점이 된다든가 이렇게 점수 차이가 있을 때는 이 힘의 균형이 신약사주 쪽에서 20점만 플러스가 돼도 이 60점을 충분히 능가할 수가 있게 되죠. 20점 이상만 플러스 되면. 그런데 이쪽이 되려 한 95점 이렇게 되고
이쪽에 대략 한 3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점수를 칠 때. 이런 정도라면은 너무 이쪽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와도 이걸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중화를 이루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쪽 습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격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신강사주나 신약사주에 있던 어떤 사주의 그 격이 중화를 이루지 않을수록 사주는 과격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차이가 클수록.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쳐서 종을 딱 이루게 되면은 일단 온순해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종격 사주는 기본적으로 순하다든가 혹시 흔히 하는 말로 착하다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격이 인성과 비겁의 세력이 전무할 경우는 식재관 중에 강한 걸 따라서 종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종격이라고 부르고, 오늘 공부하게 될 신강의 종격은 바로 식재관의 세력이 전무할 경우 인성 혹은 비겁을 따라서 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봅시다. 인성도 보면은 양의 인성이 있을 것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의 인성이 있을 것인 거고, 양의 비견이 있을 것인 거고, 양의 비겁, 음의 비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특성을 따진다면 신경의 종격 중에서 이렇게 인성으로 종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비겁성으로 종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으로 종하는 것,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종강격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겁성으로 종하는 것을 종왕격으로 부른다 했습니다. 이 왕격이 임금왕자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왕성할 왕자이기 때문에 그 임금 이런 개념에서 또다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해하시겠죠? 이 격은 분류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십신을 그대로 격으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십신이 10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의 격이 다 나올 수 있고, 또한 사주의 특성상 일간을 제해놓고, 사주는 연, 월, 일시 4가지 중에서 일간이 기준이 되니까 이 일간을 제해놓고 3가지의 천간이 어떤 주체 세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최대 3가지까지가 격 혹은 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론적으로, 즉 복합적인 성향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양의 인성뿐이 아니라 인성과 비겁이 동시에 뿌리를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 강, 왕 혹은 왕, 강,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묘, 을묘, 병인 해놓고 여기다가, 자, 요 병인이래 자시면 어떻게 될까요? 병신수니까 무자식이 되겠죠. 요 사주 하나 특성 하나 하고, 요 사주 특성 하나 하고, 계묘, 을묘, 병인, 계사, 이 2가지의 사주를 놓고 이 2 사주의 한번 격용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나가 봅시다. 분석해 나가면서 같이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사주 그래프를 각자 그리고요. 같은 사주입니다. 똑같은 생열, 년, 월, 일이 같고 시간이 하나는 자시고 하나는 사시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다 똑같이 공이 일간은 병하고요. 일간은 병하고. 자, 계사시의 사주에서는 인성이 을목이 하나 천간이 있죠. 을목이 있고 비겁성은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봅시다. 식상성도 없고 재성도 없고 관성만 쌍립했습니다. 계수가 하나, 또한 계수가 2개 이렇게 있죠.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묘, 을묘, 병인, 무자시의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인성이 역시 하나 있고요. 비겁성은 없고 식상성이 무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무자. 그다음에 재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관성으로서 계수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계사시에는 관성만 2개 있고 이쪽 무자시에는
무토, 식상성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관성 하나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사주를 분석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볼 때 안 잊어버렸죠. 월지가 몇 점입니까? 월지는 통상 100점. 그리고 여기는 60점, 30점, 20점을 계산하죠. 을목이 묘중에 지장간이 뭡니까? 이 묘는 지장간이 갑과 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사중의 지장간이 뭡니까? 경금과 병화. 인목의 지장간은 병화와 간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신사해에는 무기토가 활성화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 을목은 월지의 묘목으로서 100점을 일단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연지 60점에는 목이 없죠. 그리고 일지 인목에는 역시 간목이 있기 때문에 몇 점? 30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일지로서. 그리고 다시 연지의 묘목에 20점을 또 얻어서 을목이 몇 점입니까? 점수로 치면 150점으로서 상당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르지 없고 이 계수밖에 없죠. 이 계수의 점수를 봅시다. 계수는 월지에는 수가 없죠. 그리고 시지 봅시다. 시지에도 수가 없습니다. 경금, 사중에는 경금과 병화만 있고 인중에도 병화와 간목. 어디에도 계수가 없습니다. 즉 계수는 두 개나 이렇게 쌍립해 있지만 점수로서는 0점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식상도 0, 아예 없으니까 재성도 0, 관성도 폰만 잡고 있기 때문에 0.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식재간의 세력을 합한 것은 0점. 그리고 인성과 비겁을 합하니까 비겁성은 아무것도 없고 인성만 150점. 그래서 150점. 이 사주는 신강도 대단한 신강이 되죠. 그런데 식재간의 세력이 이렇게 전무할 때, 간단합니다. 전무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경우는 바로 이쪽이 희신이 아니라 이 강한 세력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격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신강의 종인데 무엇으로 종했는가? 바로 인성으로 종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종강격 사주라고 부르는 종강격. 이쪽 사주는 종강격이 되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쪽 사주를 봅시다. 이쪽 사주를. 자, 무자신은 여기는 이 을목을 볼 때 자, 을목이 역시 월지의 100점. 그렇죠? 월지 100점이죠. 그다음에 시지는 점수가 없죠. 시지는 이건 임지장간이 개죠. 인중에는 역시 점수가 몇 점입니까? 일지에 30점. 그리고 연지에 20점. 총 몇입니까? 역시 150점. 그리고 무토를 봅시다. 무토. 자, 무토가 일간 옆에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무토는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 어디에도 무토가 있지 않습니다. 인중에도 없고 자중에도. 그래서 무토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없으니까 없고요. 계수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계수가 시지에 60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이나 묘 어느 곳에도 다시 관성이에요. 관성에 뿌리가 없죠. 그래서 관성은 총 60점. 이렇게 되면 이때는 바로 관성이 6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인성이 15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어떻습니까? 즉 두 사주 다 격으로 칠 때, 즉 사주에서 제일 강한 것이 뭡니까? 두 사주 전부 다 인성인 겁니다. 둘 다 150점으로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음의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학자의 명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측 사주는 종간격 사주이기 때문에 이 관성이 뿌리가 없고 그냥 오로지 인성만 있습니다. 즉 인성이 격이고 동시에 용신이 되는 겁니다. 즉 격과 용이 같은 것, 바로 이게 종간격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쪽 무자시 사주는 인성이 격이면서 최대 기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용신은 바로 뭐가 됩니까? 계수, 관성이 용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성이 용신이란 규정이 된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관성이 용신, 그럼 희신은 뭡니까? 재성이 희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간. 자, 이쪽은 지금 종간격 사주입니다. 종간격. 종간격. 그리고 신간격.
일간은 똑같이 양간, 병화. 이건 둘 다 똑같죠. 양간, 병화, 일간은. 그 다음에 격은, 종간격은 그냥 종간격이 됩니다. 종간격. 종간격. 그리고 신강사주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음인격, 음인, 을목격.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음인, 을목격. 항상 우리가 표시를 정인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음인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간을 공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인, 을목. 이게 정확하다겠죠. 그래서 음인, 그리고 반드시 을목이라고 써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만 보고도 사주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종간격 사주에서는 용은 역시 이것이 음인, 을목이 됩니다. 그리고 신강사주에서는 용이 뭡니까? 관, 계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희신. 희신은 어떻습니까? 종간격에서 인성이 이미 용신으로 규정이 됐다면 비겁성은 자연스럽게 한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큰 의미에서 희신은 용신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입니다. 그래서 인, 비, 목, 화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것이 희신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 비, 목, 화 여기서 인성이 강할 때는 인성을 앞에 표현해주고 비겁이 강할 때는 거꾸로 비, 인, 화, 목 이렇게 표현해줌으로써 좀 더 강한 특성을 가진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신강사주에서는 희신이 뭡니까? 관성이 희신이기 때문에 크게 친다라면은 자 용신이 관이니까 관, 재 이렇게 쳐서 관재 뭡니까? 수, 금 이렇게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신을 따로 분리할 때 이 한신은 바로 여기서 뭐가 됩니까? 식상, 토. 이 토가 한신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할 때 식상, 토는 한신에 해당이 되고 또한 그 광의의 의미로 분류할 때는 식상, 토는 기신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인비와 식재가 한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좀 더 정확히 구분한다면 식상은 기신성 한신에 해당이 되고 나중에 이걸 또 음양간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 이렇게 구분할 때 이 특성이 뭐냐? 종간격과 여기서 딱 보시면 자, 종간격과 내격 개념이 있는데 이 특성이 뭐냐? 일간은 둘 다 똑같이 병화입니다. 병화. 그럼 병돌이라는 개념은 승미가 다소 급하고 강한 무관적 기질을 원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종격의 성향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상당히 순해진다겠죠. 그리고 여기는 자 격에서는 종간격에서는 자 종간격이 됨으로써 을목이 가장 강한 을목, 음의 인성이 격이면서 용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자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학자 중에서 식상과 인성을 굳이 따진다면 식상은 문학에 대한 소질이 강한 예술과 문학 분야의 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 거고 인성은 과학이나 논리적 이런 개념의 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현재까지 우리 사주학이나 한의학 분야는 주로 식상성의 특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식상의 특성이 강한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상의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어떤 논리적인 체계보다는 약간 뜬구름 잡는 기질로 가는 경향도 많이 있다겠죠. 자, 어쨌든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신강사주에서 본다라면은 음인 을목이 격이 됩니다. 그리고 용신은 음관 계수가 됩니다. 물론 잘 보시면은 을목 자체 격 자체도 학문의 성향이고 음관 계수가 용신일 때 이것도 학문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이쪽은 내격 신강격이 되면 강한 카리스마가 상당히 강해지는 거죠. 내격으로서 강하기도 하고 또한 카리스마를 의미하는 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져오게 돼 있죠. 음관 계수로서.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음관 계수는 식상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두 사주를 볼 때 종간격 사주는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생활보다는 독자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소지가 강하고 이 뭡니까? 음관이 경인 내격 사주의 경우는 주로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에서 사는 대기업 직장인 이런 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격일 경우 자, 이 사주가 지금 이렇게 종간격일 경우는 용신이 인성 을목이라는 것이 을목인 거고 그리고 내격에서 역시 마찬가지 을목입니다. 똑같이 을목이 격입니다. 그럼 이 사주의 특성으로서 학문적 특성은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계수 관성이 강하고 강하지 않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친다면 어느 명주가 운동을 잘하겠습니까? 예, 말할 것도 없겠죠. 바로 이 무자신 관이 용신인 명주가 운동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더 강합니까? 무자시가 더 강하겠죠. 그럼 누가 공부를 더 잘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운 좋은 사주가 공부는 더 많이 했습니다. 운 좋은 사주가. 그러나 같은 조건일 때 본다라면은 바로 이쪽 그 종강격 사주는 학력이 좀 높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종강격이 아니라 신강사주인 인수격 사주는 학력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쪽은 학교를 그냥 바로 한 번에 졸업을 한다면은 이쪽은 학교를 다니다가 마지막에 가서 졸업장을 딴 데를 뭐 하나 필요 없다 해서 졸업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다른 학교로 바꿔서 다시 다닌다든가 그래서 똑같은 학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로 인수격이 되면은 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루게 되는 특성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내격의 인수격과 종강격의 차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종강격은 지금 했듯이 양인성으로 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 거고 음해인성으로 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죠. 어쨌든 둘 다 공이 강한 어떤 인성의 성정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양의 인성과 음의 인성이 대외적으로 볼 때는 둘 다 똑같이 인성, 즉 학자적인 성향을 아니 학자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둘 다 어떤 상당히 괜찮은 학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양의 인성에 해당되는 종강격은 습성에서는 권력형 명예를 추구하고 음의 인성에 해당되는 것은 순수 명예를, 학문적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종왕격 사주를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간은 무토죠. 우리가 보죠. 일간은 무토가 되고, 자 봅시다. 지금 전간에 비견겁제가 있습니다. 비견겁제. 그래서 비견겁제 무토가 있고, 다음 인성이 있습니까? 인성이 없죠. 자, 그다음에 식상성이 있습니까? 예, 여기 식상성이 있네요. 경금. 여기에 뭡니까? 재성은 없고 관성 을목이 있네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천간은 일간을 제외한 이렇게 연과 월이 이렇게 합을 할 경우는 사주체 뭐라 하겠습니까? 사주체가 일간이 합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의 연과 월이 합할 때는 사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둘은 성정을 상실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과 첨의 용을 지나는 초기 분석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를 해놓고 사주를 따지면 됩니다. 그럼 뭐만 나왔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고 관성도 없습니다. 그럼 식재관이 그냥 합해서 제로입니다. 그럼 따지기 쉽겠죠. 그럼 이런 사주는 뭡니까? 자 봅시다. 그냥 인성도 없고 오히려 비겁성 하나만 그래도 비겁이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나 한번 따져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강약을 나타내는 또한 의미를 갖습니다. 얼만큼 사주가 강한지의 개념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용신들이 월지나 시지 정도는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때 좀 더 사주의 격들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봅시다. 지금 유금은 뭡니까?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이고 술 중에는 신, 정, 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신정무, 이쪽에는 병, 기, 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견 무토가 자 월지 유중에는 점수를 타지 못했지만 시지 오화에 60점을 얻고 일지 술토에 또 30점을 얻고 연지 술토에 또한 20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치면 상당히 높은 점수가 되죠. 어떻습니까? 자, 60점, 30점, 20점 해가지고 대략 한 110점의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점수가 적든 많든 간에 식재간의 세력이 없으면 이 사주는 바로 신강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강의 종격 사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일간은 뭡니까? 일간은 양간 무토. 그럼 이 사주를 분석할 특성에서 무토일간이라는 자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무토일간은 우선 성질이 뭐 대단하게 막 이렇게 행동적 특성이 강하다. 아니면 학자다. 뭡니까? 바로 학자의 특성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모든 걸 다 알지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성격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분석한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듣고 한번 중간중간 체크를 잘 해주십시오. 학자적 성향으로 머리가 제일 좋은 사실 뭐라 하겠습니까? 정화, 정순이, 그 다음에 개순이나
무도리. 논리적으로는 개순이가 더 앞서고 예술적 기질로서는 이 무도리가 더 앞섭니다. 이 둘은 누가 들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갑순이, 그 다음에 임도리, 갑도리, 임도리. 이런 사주, 즉 가장 머리가 좋은 건 정화일간, 그 다음에 무토나 개수, 그다음 간목, 임수, 이 순서대로 머리가 좋다겠죠. 이 간목은 머리가 좋은데 주로 꼼꼼한 기질을 나타내는, 즉 그 장사나 사업, 성실한 그 봉급쟁이 같은 개념으로서 두뇌 플레이가 되는 것인 거고, 임도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두뇌라겠죠. 자, 그래서 무도리, 즉 무토일 날을, 무토에 태어났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단은 두뇌 플레이가 좀 상당히 잘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무도리에다가 그 다음에 봅시다. 또한 여기에 또 무토 보니까 지금 격은 신강의 종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왕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 지가 왕, 자기가 가장 강하니까 종왕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왕격의 특성으로 나타날 때 이거 어떻습니까? 자, 용은 지금 무토니까 양비 무토. 자, 여러분, 이 사주는 종왕격이기 때문에 격과 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일반 격은 격과 용이 반대가 돼서 격의 습성을 가지고 용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격은 단점으로 주로 나타나고 용은 주로 어떤 장점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격에 의한 문제가 그 사주의 지병처럼 타고난 가지고 있는 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종격의 특성에서는 격과 용이 같다 보니까 그런 업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능적 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가장 강한 것도 그렇고 용신도 바로 양비입니다. 우리가 이 무토 양비를 얘기할 때 양비는 어떻습니까? 원래 비겁성의 절대적 의미, 이 비겁의 절대적 특성은 행동적 특성, 문관이 아닌 무관 특성을 의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나타내서 양의 비겁은 바로 학자적 성향을 나타낸다 했죠. 좀 아까 간목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음의 비겁은 정말 강한 겁제, 양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비라는 거 하나, 즉 일간이 양간, 무토라는 거 하나로서 이미 상당히 두뇌 회전이 잘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또한 용신과 격용이 또 다시 양비다, 이것만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상당히 성실하되 두뇌 플레이가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실제 이 사주는 그 사시를 합격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두뇌 플레이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희신성이라고 볼 때 희신은 뭡니까? 종왕격일 때 희신은 일단 비겁성 용신이니까 이때는 비가 뭡니다. 비인. 그래서 원래 토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왕격일 때는 이 한신, 식상성이 사실은 원래대로 치면 그 기신성이지만 희신성에 가까운 역할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희신은 비인, 토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신은, 자, 이렇게 종왕격일 때와 종강격, 아까 종강격일 때 기신을 체크를 안 했는데, 자, 종왕격일 때 기신은 일간 자체가 가장 축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성입니까? 관성입니까? 관성이죠. 그래서 격은 아니지만 관이 최대 기신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두 번째 기신이 됩니다. 그래서 관재, 그래서 뭡니까? 목수 이렇게 되고, 이게 종강격일 때는, 즉 인성이 용신인 종강격일 때는, 이때 왜 격이 없으니까 최대 기신이 뭐가 되는가? 종강격일 때는 재성이 최대 기신이 되고, 그 다음에 식상성이 다음에 기신이 됩니다. 이거 다릅니다. 즉 종왕격일 때는 관성이 최대 기신이 되고 재성이 다음 기신성이 되고, 그 다음 한신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식상이 있던 한신 역할, 식상 여기서는 금이 되겠죠. 금이 한신 역할을 해서 이건 있어도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 종왕격의 경우는 이 식상이 약간은 희신성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종강격의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종강격은 인성이 용신이다 보니까, 즉 오로지 인성밖에 없는 사주다 보니까 인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재성이죠. 그래서 종강격일 경우는 재성이 최대 기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식상성이 두 번째 기신이 되고, 바로 한신이 이때는 관성이 됩니다. 종강격일 때만.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특성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대 기신과 그냥 기신,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행운에서 운에서 최대 귀신을 만날 경우와 그냥 귀신을 만날 경우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화토가 이 사주가 화토가 희신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용신에 해당되는 토가 올 때하고 희신에 해당되는 화가 올 때하고 차이는 천질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주는 이렇게 쭉 이 사주를 봅시다. 이 사주는 종왕격이라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인비가 희신인데 비겁성은 이렇게 뚜렷하면서 비겁성이 뚜렷하면은 동료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인성이 없다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즉 사주에 인성이 강한데 인성이 없다는 것은 이 사주 역시 마찬가지 내격에 지금 인수격이 어떻다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일 때 학문을 이루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특성에도 실제 그 학문을 이루는데 한 번에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즉 그래서 그 학교를 남들은 한 번에 졸업장을 따는데 여기는 두 번을 다닌다든가 혹은 뭐 세 번을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을 보더라도 한 번, 두 번, 여러 번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암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못 나가고 학위가 높고 안 높고의 가장 근본적 실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격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희신이냐 용신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사주가 희신대운으로 흘러간다라면 학력이 높고 대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여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일 때, 비슷한 조건일 때도 이렇게 돼 있는 사주, 즉 이렇게 인성이 희신인데 인성이 없을 경우, 혹은 인성이 격일 경우는 어떤 학력을 이루거나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대가를 더 많이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놓고 볼 때는 이 사람이 3번 학교를 다녔든 4번 학교를 다녔든 결론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했다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는 과정에서는 실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명주도 여명인데요. 나중에 보면은 여자로서 뭐 경찰대 들어갔다 다시 중도에 나와서 다시 또 이제 뭐 대학 고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좀 늦게 졸업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실제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신강사주의 그 종격의 개념인데요. 자, 다시 한번 사주를 하나 또 분석해 봅시다. 경진, 한번 이런 사주 있다. 경진, 병인, 뭐 경진 이런 사주를 놓고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것은 일간은 병화입니다. 병화고 일간은 병화죠. 일간은 병화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천간의 죄다 경금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건 신약의 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경금 뭡니까? 식상도 없고 우리 재성 경금, 뭐 경금 이렇게 있죠. 그리고 관성도 없고 인성도 없고 비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금밖에 없죠. 천간에 있는 게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금을 보니까 자 봅시다. 이 경금이 진중에 지장간이 뭡니까? 을, 개, 무. 그럼 경금이 있어요 없어요? 경금이 없죠. 여기 진중에도 을, 개, 무. 이 진중에도 을, 개, 무. 그리고 신중에도 병, 갑이니까 경금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시 경금이 3개 떠있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제로. 그럼 뭡니까? 식재관의 세력 합하니까 이것은 점수가 0.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인성과 비겁도 없네요. 그럼 이것 인성과 비겁도 없고 식재관도 없고 그럼 이럴 때는 격도 없고 용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데 일간이란 기준 자체, 기준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일간을 하나의 왕국의 왕으로 놓고 칠 때 이렇게 봅시다. 왕의 왕국으로 놓고 칠 때 실제 한 나라가 힘이 세고 강대국이고 약소국이고는 그 왕 혹은 지금 얘기한 대통령이나 그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잘한다든가 뭐 운동을 잘한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그 전체의 세력 이걸 가지고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적군하고 막 싸운다고 칠 때 아무 신하들이 나가 싸우지 왕이 직접 싸우지 않는 것과 같은데 신하가 전멸했을 때는 항우장사처럼 왕 혼자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싸우든지 포기하든지 즉 인비나 이런 세력이 전부 다 없을 때는 그때는 일간의 세력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주는 식재간의 세력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일간은 인비의 세력은 없지만 일간 자체 병화가 일지 인중 병화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일간 자체만이 이렇게 힘을 잡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해 다른 거 일간이 상당히 강한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이 사주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식재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강한 사주가 돼서 이것도 종왕격 사주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종왕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분석한다면은 자, 일간, 양간, 병화 그리고 격은 종왕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강격. 그리고 용은 이럴 경우는 이제 이 병화 자체가 일간 자체를 용신으로 쳐도 되고요. 혹은 일간이 이렇게 근이 되는 인중에 인목 자체가 아니고 이건 인목에 있는 인중에 병화, 양비, 인중 병화 이런 식으로 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희신은 어떻습니까? 희신은 화. 왜? 목화. 일단은 종왕격이니까 인비 식이지 인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 용신이 비겁성이기 때문에 비겁 비인해서 화목. 기신은 비겁성일 때 종왕격일 때 최대 기신은 뭐라 하겠습니까? 종왕격은 모든 기준점이 일간 자신을 가지고 따진 거기 때문에 이때의 최대 기신은 바로 관성이라겠죠. 그래서 관재. 그럼 뭡니까? 수, 금. 그 다음에 한신은 식상성, 식상, 토.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사주 자체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바로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신강의 종격입니다. 신강의 종격. 자, 신강의 종격의 특성. 그럼 지금 얘기했던 신강의 종격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신강의 종격이라는 것은 사주가 식재관이 없다는 얘기죠. 종격이라는 것은 양쪽의 세력이 같이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사주의 최대 기신인 격이 최대 기신이 아니고 이때는 격과 용이 같다는 겁니다. 격과 용이. 그러면은 과연 좀 이런 사주 같은 경우 아니면 이렇게 종왕격 이 병화 일간 자체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무토든지 이런 종왕격일 경우는 통상 지금 이 사주체에는 뛰어난 관성이 없잖아요. 관성인 수가 없고 재성 뿌리만 있죠. 관성인 수가 없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쪽 사주에도 관성은 있지만 날라갔다. 아니면 이 사주는 수가 없으니까 재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주가 종왕격에 재성이 없기 때문에 남자 명주라면 아내가 없다. 아니면 돈이 없다.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까? 혹시 또 이쪽에 종왕격이니까 여명일 때 관성이 없으니까 관성 수가 없으니까 이쪽 사주는 여자 명주 이럴 때는 신랑이 없다.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남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정확히 구분합시다. 종왕격이라고 사주가 규정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종왕격으로 규정이 됐다는 것은 이미 식재관은 종왕격 식재관은 기신이라는 겁니다. 기신은 있는 것이 좋은 겁니까? 없는 것이 좋은 겁니까? 예, 기신은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재성과 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건데 만약에 이 사주가 중간에 지금 이 사주가 종왕격에서 재운을 중간에 만난다. 재운을 만나면 이때 바로 부인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나타난다든가 조금 심하면은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리고 재운이 오게 되면 일단 재적인 패배니까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크게 까먹고 돈을 날린다든가 그러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관이 온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때 이런 사주가 관운이 올 때는 관이 기신인데 관운이 오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여자 명주 같은 경우는 부군하고의 관계가 안 좋고 남자 명주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관이 오니까 합니까 못 합니까? 바로 관이 올 때 하던 직장 생활도 이렇게 떨려 나온다든가 아니면 뒤로 밀려나가 이런 현상이 되고 또한 관운이 있을 때는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뭔지 아시겠죠? 즉 기신은 없을 때가 좋은 것인 거고 희신은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인성 종강격일 때는 즉 신강의 종격에는 인성으로 종한 종강격이 있고 비겁성으로 종한 종왕격이 있는데 인성으로 종한 종강격일 경우는 최대 기신이 재성이 되고 즉 재성이 올 때가 모든 어떤 역량 발휘가 제일 안 되게 되는 것인 거고 재성이 오게 되면 첫째 재물에 대한 문제 그다음
가족 즉 부인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성 즉 말해서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간격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학문적으로 이런 특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종왕격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오로지 비견겁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특성이 있죠. 종왕격도 저사주 양비로 종하는 경우와 음비로 종하는 경우를 또 나중에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이 행운법에서 다시 한번 깊게 다룰 겁니다만은 지금 앞에 있는 사주처럼 무토일간이 무토가 용인 경우와 무토일간이 기토가 용인 경우,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하죠. 무토일간이 일간이 무토라는 것은 일단 두뇌가 좋다는 걸 의미하지만 실제 특성에서 용신이 무토라는 것은 학자적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학자적 성향. 그리고 꼼꼼한 성향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기토가 용신이라는 것은 무관 성향, 카리스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굳이 친다라면은 이쪽은 뭐 학문적 학자 명향, 학자 정향, 이쪽은 뭐 군인이라든가 뭐 검, 경 이런 명주라고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공부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종격의 특성은 뭐라 하겠습니까? 사주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대용어로 친다라면은 예전에는 한 사람이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집 고칠 수 있고 전부 다 있어야 되지만, 요즘 분업화가 되니까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다 하듯이 사주 자체도 한 가지 특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바로 종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성은 약간 온순해지는 특성과 운에 의해서도 급격히 약간 변화가 급격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죠. 오늘 공부한 신강의 종격이라는 것은 식상과 재성과 관성의 세력이 활성화된 것이 전혀 없을 때 사주는 인성과 비겁으로 종을 하면서 인비를 기뻐하는, 즉 인비가 격이면서도 용인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